반갑습니다. 우리가 요게 2년 된 케이크죠? 생크림 케이크. 요거는 1년, 요번에 오늘 온 생크림 케이크죠? 요것을 또 앞으로 한 몇십 년간 지켜봐야 될 거야. 우리는 옛날부터 음식이 상하는 거를 부정탄다고 그래. 알겠죠? 요새 언어로는 식중독이라고. 뭐 음식이 상했다고 그러죠? 그러나 실제 옛날 사람들은 부정 탔다. 알겠죠? 부정을 타면 음식이 상해. 그래서 어떤 잔치집에 가면 그 집에 음식이 상한 음식이 있는 집이 있어. 그 집은 부정 탄 집이야. 그래서 그 집의 음식은 손도 잘 안 씻고 음식을 해가지고 음식의 세균이 완전히 퍼져버렸어. 그러면 손님들이 아나? 모르죠. 시골집은 손을 씻고 수도가 없으니까 이 반찬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집이 별로 없고 그냥 일하다가 그냥 나물도 묻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음식에 균이 딱 들어가면은 엄청나게 퍼져버려요. 그래서 어디 잔치집에 잘못 갔다가 음식 먹고 죽은 사람 많아요, 옛날에. 맞죠? 그리고 어떤 어머니들은 그거를 또 싸가지고 와. 자기 먹을 걸 싸가지고 와서 자기 아들한테 먹이려고. 그리고 아들이 그걸 먹고 또 죽어요.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 케이크는 부정을 탔을까, 안 탔을까? 저 케이크 부정 탔을까, 안 탔을까? 안 타요. 그러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지구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 예, 그래서 내가 삼성전자 냉장고에다 축복을 줘버리면 전 세계 삼성전자 냉장고는 50년 된 거든 40년 된 거든 다 상하나 안 상하나? 안 상하죠? 음식에 부정이 타 안 타? 안 타죠? 그러니까 부정이 안 타는 사람이 와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제 레벨 올라가려고 내 이름 자꾸 불러다니. 그러니까 이 음식이 이렇게 사람을 알아본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그 동네에서도 부정탄 일을 한 사람은 음식이 상해. 그래, 괜히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줘. 근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스승의 날이죠? 그래서 옛날에 스승을 찾아서 중국 천지를 돌아다닌 사람이 있었어. 그러니까 3년을 스승 찾아서 호르몬을 놔두고 어머니 내가 스승을 만나고 오겠다고 나가가지고 3년간 소식이 없던 아들이 집에 찾아온 거예요. 3년 만에 돌아왔어. 어떻게 돌아왔냐? 몰골이 비참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냥 스승 찾아 돌아다니다 온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반가워요. 근데 왜 집으로 왔냐? 아니, 스승을 찾기 위해서 가서 어떤 사람이 알려주는 거예요. 스승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까. 이 세상에 훌륭한 스승, 가장 훌륭한 스승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까. 아니,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저고리를 거꾸로 입은 사람이 스승이라 이런단 말이야. 그런 스승이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오니까 엄마가 쫓아노려 보니까 고무신 거꾸로 신었지. 저고리 뒤집어 입었지. 아들이 보이니까 갑자기 저고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저고리가 뭐 앞뒤가 어디에서 그냥 입다 보니까 뒤집어 입었지. 뭐 신발은 뭐 신고 이럴 정신이 있어? 신발을 거꾸로 입고 쫓아오는데 보니까 저 엄마야. 그러니까 어머나, 그 진짜 스승이 우리 어머니구나.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케이크를 보면은 어머니 아버지 생일에 우리가 케이크 한번 제대로 못 사준 사람이 많어. 그러겠죠? 나도 물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많아.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케이크를 보면은 기쁜 마음도 있지만 숙연한 사람도 많아요.
우리 어머니가 생전에 우리 아버지가 저런 케이크를 좀 사왔을까? 생일날. 우리 어머니 생일날 여러분 아버지가 엄마 생일이라고 케이크 사왔을까? 그런 거 없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은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요새 사람들은 생일이 돼서 저런 걸 받으면, 아이고, 옛날에 그 우리 어머니 있을 때 저런 케이크라도 좀 집에 좀 사서 가서 촛불에도 켜놓고 뭐 좀 그럴 걸. 그런 이 케이크를 보면 좀 숙연해져요. 그렇겠지? 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양심이 살아있어. 다 양심은 살아있는데 돈이 말을 안 듣는 거야. 돈이. 환경이 말을 안 듣는 거야. 친정에 한번 간다는 것은 불가능해, 옛날에는. 뭐 케이크는 고사고 어머니한테 편지 하나 써가지고 종한테 보내면은 그게 딸로서 하는 일이 다야. 자기 집 누구 인편에 그 무슨 도자 뭐 독팔로 다니는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 인편에 어머니 아버지 그 100리 이상 떨어진 친정집에다 편지 한 번 보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편지 한 번 보내는 거. 그것도 혹시 부모가 걱정할까 봐. 제가 못 살겠다고 편지 보내는 거 아닌가. 간이 두근두근. 편지가 어떤 사람이 편지를 전해줬어요. 저 멀리 당신 시집간 딸이 이거 주더라. 이 집에 갖다 주라고 해서 가지고 왔다. 그러면 거기서 밥을 주고 그 사람한테 잘해줘요. 그런 걸 옛날에 잘 전해줬어. 그래서 그 뭐 보따리 장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로 그런 걸 전해줬어 옛날에. 그래 그걸 받으면 그 엄마가 막 울어. 딸이 보낸 편지를 보고 울고 아빠도 울고 뭐 그러지. 근데 그런 연락을 하던 시절이 있었어 우리가.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전화도 없는 시절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일날이다 이러면은 좀 마음이 사람들이 좀 숙연해져. 그래서 나는 이 케이크를 보면은 뭐 평생 생일을 한번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야 내가. 근데 요새는 이렇게 막 스승의 날이다, 생일날이다, 뭐 엄청 몰려와. 그러니까 대단히 행복하죠? 네. 그래도 나는 항상 마음은 이런 걸 보면 마음이 좀 우울해져. 왜? 옛날이 생각나잖아. 나도 어쨌든 내가 뭐 겪은 것보다도 혼자 있는 그런 부모님들, 자식 못 만나는 사람, 또 친정 못 가는 사람 애로사항이 있지다. 그래서 내가 그게 가슴이 아파. 내가 어려서 생일상을 못 먹고 또 생일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또 스승의 날 어떻게 케이크가 괜히 사람을 울게 만드네. 근데 나는 또 생일날이 또 설날이야. 꼭 설날이잖아. 그러니까 설날인데 양력 설날이라 뭐 설세는 사람을 못 봤는데 양력 설날이 내 생일이니까 생일날을 또 잘 기억해요. 그렇잖아. 해가 바뀌니까. 그 설날인데 꼭 그때만 되면 밥을 제대로 못 먹어. 그러니까 뭐 꼭 추워가지고 뭐 어디 연필팔로 서울에서 이렇게 할 때 생일날은 꼭 이상스럽게 밥을 잘 먹을 수 없는 그런 행편이야. 그러니까 그 생각이 항상 골수에 이렇게 박혀 있어.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엄청 고난을 겪었는데 다 외롭고 고독하지만 제일 고독한 사람이 신인이에요. 왜냐? 사람의 모습으로 위장을 하고 와 있지만은 사람의 모습으로 와 있는데 내가 있는 데서 못 겪는 고통을 고독을 겪어야 돼. 그래서 내가 여러분보다 고독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린 시절에 다 한 50년을 겪은 거야. 근데 20년 정도 겪다가 이병철 회장 양아들이 되고 나서부터 완전 딴판이 됐어. 그러니까 생활은 편해졌죠. 그죠? 생활이 편해지면서 옷도 좋은 거 입었어. 좋은 거 입는데도 마음은 항상 생일날이 되면 이 회장 식구들이 그렇게 반가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쓸쓸한 거야. 그게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본 적이 없고 지상에 왔지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항상 신인의 외로움은 여러분의 외로움의 1000배 만배야. 알겠죠? 왜 그러냐? 백궁은 이 우주는 너무 좋은 곳인데 여기 오니까 완전히 거지 취급을 받고 또 거지의 사역을 해야 돼 내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면서 세상에 여기 와서 재미가 있겠어. 그래 안 그래? 근데 그 일을 해가는 과정이 수많은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해오면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책 살 돈도 없고 공부할 시간도 없고 그래도 어릴 때 가지고 있던 책을 공부하고 계속 도예지에서 공부했다는 거. 그거를 항상 술 한 잔, 담배, 커피, 사이다, 콜라 이런 걸 안 먹고 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헐거로 이리 와 있지만은 한 번도 부끄럽지 않게 신인이지만 세상에 와서 이 한 여인한테 부끄럽지 않게 지냈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나이가 들수록 옛날 생각이 더 많이 나요. 그래서 나는 지상에서 굉장히 많은 걸 겪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거,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 개인의 문제, 질병 문제 이런 게 남일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이렇게 탁 끌어안으면 그냥 이게 그냥 완전히 친 아내고 친 동생이고 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뭘 처음에 배우게 되냐. 어릴 때 돈 주고 고생을 못 사. 그걸 하고 나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반가워. 사람을, 독방에서 내가 성장했잖아. 그죠? 항상 독방에서 크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면 반가워, 안 반가워? 반갑죠? 근데, 시에, 어떤 시인이 쓴 시에 사람의 고독을 이야기하다가 신의 고독에 우리가 따라가겠느냐. 신의 고독은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시 구절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 신의 고독, 신인의 고독을 이해가 가시죠? 네. 왜? 다 알고 있어. 내가 누구라는 걸. 근데 여러분한테 거지로 왔다 이 말이야. 그럼 거지 대우를 받으니까 고독해야 하네. 고독하지. 그냥 호떡 하나 가지고 하루를 견디는데 이거 설정을 해도 너무 지독하게 설정을 해가지고 나이가 고생을 하는구나. 그래 해도 지금 와서 하나도 후회되지 않아. 그 정해진 대로 나는 잘 임무를 수행했어요. 네. 알겠죠? 네.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정말 우리의 사춘기 젊은이들이 생일날 집을 나와서 엄마 아버지도 없이 이렇게 독신으로 살아가는 젊은 청년들이 되게 많아. 그리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 생일날 가보지도 못하는 애들이 많아. 왜? 성공해가지고 하겠다는 거지. 가면 욕 터비기로 얻어먹고 너가 무슨 가수 된다고 임마 도예지 나가지고 니 그 꼬라지가 뭐냐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하겠지 애들이.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 된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홀몸으로 그냥 돈 몇천 원 가지고 객지 와서 가수가 된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상보다, 우리가 생각보다 어려운 사람이 많아. 그래서 우리는 남이 손가락 5개가 큰 거 적은 거 있듯이 이 손가락 작다고 얕보면 안 돼. 그죠? 어디 가서 지장 찍을 때 제일 작은 손가락이 찍어요. 맞아. 제일 큰 손가락 지장 찍으려고 그러면 이거 보세요. 그 큰 손가락 찍지 말고 이쪽에 있는 제일 두꺼운 거, 작은 손가락, 그걸로 찍으세요. 그래, 안 그래? 이 손가락은 DNA가 분별하기가 곤란해. 요 손가락이 DNA 분별하기 제일 좋아요. 뭔지 알죠? 그러니까 이 작은 손가락이 얕봤다가 큰일 났나.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어려운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을 무시하면 되나? 안 되겠죠? 그래서 나는 대통령을 욕을 안 해요. 왜? 대통령이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지. 다 잘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대통령과 단결해가지고 이 난국을 헤쳐가자. 이러면 우리는 희망이 있는데 무조건 마음에 안 들면 대통령 끄집어내리자. 이건 안 됩니다. 알겠죠? 대통령도 생일이 있어.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 가족이 있어. 채통이 있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치를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끄집어내리면서 내가 올라가야 돼. 이런 야비한 수를 쓰면 되나 안 되나? 오직 150만 원 국민 배당금 중산주의 대통령 되면 헌법 1조에 헌법을 제일 먼저 바꾸죠? 제일 먼저 헌법을 바꾸는데 대통령 되자마자 현 헌법을 정지시켜. 그리고 헌법을 바꿨는데 그거는 대통령 선거 때 허가 받죠? 대통령 선거 때 나는 대통령 되면 헌법을 정지시키고 헌법을 바꿀 거야. 나는 유신혁명을 위해서 온 사람이지 나는 일반 민중혁명을 하러 온 사람이 아니야. 유신은 뭐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혁명이죠? 일본의 천황이 혁명을 했죠? 일본 천황이 국민을 바꾼 걸 유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혁명이 두 가지가 있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그거는 민중혁명인데 데모크라시라고 그래. 그걸 민주주의라고 그래. 데모하는 사람들이 크락션, 자동차 크락션 누른다 이 말이에요. 데모크락션인데 데모크라시라고 그래. 그게 크락션에서 나오는 말이야. 데모하는 사람이 비상벨을 누른다 이 소리야. 데모는 군중이고 크락션은 뭐예요? 크라시는 정치야. 그러면 민중이 하는 정치, 그게 데모크라시. 그러나 실제 우리가 하는 정치는, 앞으로 내가 할 정치는 데모크라시가 아닙니다. 지금은 민주노총, 민중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어요. 맞죠? 그 민중들이 지금 그렇게 정치를 해서 나라를 바꾸자. 이건 혁명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민중혁명이라고 해요. 근데 유신혁명은 하늘의 신이 땅의 인간들을 바꿔버리는 거. 이게 유신혁명이에요. 그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성, 노아, 홍수 이런 게 유신혁명입니다. 하늘에서 그냥 인간을 확 썰어버려. 그럼 바꿔버려. 인간 개종을 해버려. 다 센치하는 것들 다 없애버려 그냥. 알겠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성이나 노아의 홍수는 전부 하늘에서 한 혁명이야. 유신혁명. 근데 내보고 어떤 사람이 아유 혁신하는 게 어떠냐. 혁명당보다 혁신당이 어떠냐. 혁신은 그거는 너무 약한 겁니다. 그래서 개혁이나 혁신은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알겠죠? 국민한테 바꿉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실제는 안 바꾸는 거. 그게 개혁이나 혁신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길게 할 수가 없는데 빨리 끝내야 되겠는데 내가 하는 국민 배당금 이거는 유신혁명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혁명. 그렇죠? 그래서 우리 헌법 1조를 대한민국은 중산주의로서 모든 국민이 매월 150만 원씩 국민 배당금을 받아서 모두 중산층 이상으로 살 수 있는 것을 보장한다. 헌법 1조야.
괜찮죠? 헌법 2조 1항입니다. 헌법 2조 1항. 모든 권력은,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 바꿨습니다. 모든 권력은 하늘에 있고 모든 주인은 하늘이고 모든 권력은 하늘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게 헌법 2조예요. 나는 데모크라시를 데모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저 사회주의 인정 안 합니다. 중산주의. 모든 국민이 중산층 이상을 살아야 그 다음 도덕도 있고 뭐 윤리도 있고 있는 거지. 국민 밥을 못 먹게 하고 생활이 어렵고 맨날 쫓겨다니면서 그게 무슨 그게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정책은 중산주의 이상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국가혁명당은 중산주의를 주장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 땅에 실현해서 세계를 통일하는 거예요. 세계 역사상 세계 통일을 주장한 정치인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년에 5억 명씩 굶어 죽어가는 저 기아들에게 양심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고백하는 사람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런 정치. 한 번도 매일같이 머릿속에는 그 굶어 죽어가는 애들, 난민들, 저 전쟁하는 사람들 거기에 대한 가슴 아픈 것을 항상 나는 머리에 넣고 있죠. 입만 열면 그 말이 나오죠. 이게 여러분들이 그래야 되는 거야. 나는 한 번도 국회에서 그런 말 하는 정치인을 본 적이 있나 없나? 알겠죠? 네, 내가 이야기 길게 안 하겠어요. 괜히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프긴 하지만 힘을 냅시다. 그래서 진짜 서성은 어머니 아버지예요. 진짜 서성은 효입니다. 효. 알겠죠? 부모가 잘났던 못났던 부모로 섬기는 자세, 그것이 스승을 섬기는 자세예요. 알겠습니까? 군사부는 일체입니다. 임금과 스승과 부모님은 같아 안 같아? 같습니다. 그럼 오늘 스승의 날은 무슨 날이야? 어버이날이야. 어버이날이 2번 있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 개천절도 어버이날이에요. 개천절, 우리를 있게 해준 사람도 어버이 아니야. 그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없는 어버이날이 3개나 있어. 3개나. 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없는 경축일이 있는 거 하나 뭡니까? 개천절이죠? 다른 나라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건국일. 전쟁해가지고 남의 땅 뺏어가지고 건국한 거. 건국일. 우리는 그렇나요?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냥 그 자리에다 나라를 세워서 개천절. 알겠죠? 그래서 우리 민족은 결국은 세계를 통일해 나가야 한다. 이걸 우리 애들한테 자꾸 떠들어서 억만 번을 떠들어도 시원찮아. 그 애들 머리에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애들한테 그런 말 하는 사람이 호갱령 외에는 없다 보니까 애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콩가루가 돼 있어. 콩가루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북핵열차 3조구를 휘날리면서 저 서울역에서 시청 앞에서 북치면서 우리가 다음 대선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저 색소폰이잖아. 색소폰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섹스가 아니라 섹소입니다. 환상폰이야. 환상폰. 아주 환상적이지. 아, 이거는 섹스라는 이름을 붙이면 곤란해. 그래서 이거는 저 캐바레에서 뭐 어디 그런 춤추는 데서 하는 음악인 소리가 굉장히 환상적이죠. 아, 그 색소폰 오래간만에 들으니까 강의 때마다 좀 오셔야 되겠는데. 다시 한번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늘궁에서 들리는 소리로는 참 아름다운 소리야. 이게 하늘궁이 이게 자연 경관이 좋거든. 거기서 음악 이런 색소폰 소리가 나오니까 이 색소폰 배우는 사람들이 동네에서 배우기 어렵잖아. 그래서 이런 산속에
오두막집을 하나 해놓고 거기서 색소폰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산속에 오두막집에서 색소폰 소리가 떠날 때는 말없이 나와. 얼마나 멋있어. 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거 들어가서 그거 배우러 가겠네. 그죠? 왜? 지금 인터넷에 있는 최사랑의 모든 글들은 내려야 돼요. 알겠죠? 앞으로 대선에 가려면 최사랑 관련 이야기는 다 지워져야 돼. 그래서 이제 최사랑이 나선 거야. 그러면 그걸 싹 지우고, 우리가 뭐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돕고, 이걸 뭐 서로가 이 최사랑의 그 생각은 내가 사람으로 본 거야. 나는 신인이잖아. 그래, 안 그래? 지구를 전체를 축복을 주는데 영촉을 이죠? 또 내가 성령 주죠? 세계에서 성령을 준 사람을 여러분 보지 못했죠? 또 축복 주는 사람도 없잖아. 천사를 넣어주는 사람이 있나, 그죠? 그래서 이제 인간으로 보고 착각한 세월이야. 나를 인간이나 어떤 이성으로 본다는 건 좀 문제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최사랑이가 나를 잘못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이제 신인인데 나는 신인을 하나의 뭐 그냥 인간으로 봐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서로 오해가 생겼다. 이래가지고 서로 앞으로 그런 걸 가지고는 깨끗이 하고 내가 대선에서 인터넷에 어떤 안티가 여성 문제로 안티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최사랑이 나서서 우리 싹 정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새 출발해서 대선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잘했죠? 그래서 대선은 1년 10개월이 남았어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물러나게 되는데 고생은 많이 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는 여러분이 고생을 안 해야 돼. 그러려면은 제가 여의도에서도 허경영이가 다음 대통령이 되는 게 좋겠다. 부산에 갔더니 며칠 전에 내 부산대 총장 만나고 왔죠? 그저께 새벽 7시 반에 조찬하고 왔죠? 부산대 총장하고 거기 부산의 유지급들이 최고 유지급들이 나하고 모여서 식사를 했는데 아침 7시 반에 허경영 씨가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자기들은 뭐 우리나라에 자기들이 볼 때는 부산 사람들 중에 식자들 가운데 허경영 그 사람이 앞으로 상당히 그 사람이 아마 대선에는 부동의 대통령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여론이 부산에 많대요. 근데 여의도 정가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참패했지만 내 개인적인 인기는 대단하죠. 여기에 최사랑과 같은 분이 오해를 풀고 나를 또 이렇게 그걸 인터넷을 깨끗하게 해주고 또 서로 도움이 된다면은 금상첨화야, 그죠? 네, 그래서 최사랑의 아버지는 대전에서 뭐 업장, 뭐 군수급이죠. 그런 걸 하시면서 박정희 대통령하고 자주 대전에서 만나신 분이야. 그러니까 공무원이었지. 공무원이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봤는데 굉장히 훌륭한 분이야. 그래서 이제 최사랑이 내한테 우리 보좌관이 소개를 해서 노래를 부르게 된 거야. 그래가 자기 아버지도 내가 가서 만나봤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우리가 봐서는 이 전국에 우리가 대통령으로 나가는 데는 절대 서로 헐떡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감정을 우리가 서로 뭐 억울하다,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보다는 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서로 화해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에 대해서 나쁜 기사가 최사랑이 올린 게 있으면 이야기해주면 다 여기 우리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걸 없애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내 인터넷을 치면은 그 나쁜 기사가 올라오면은 안 되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웬만한 기사는 이해를 하는데 뭐 신인이 무슨 여자 문제가 자꾸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좋은 경험을 했어.
인간 세상에 와가지고. 알겠죠? 여러분들은 그게 이상하게 보이지만 나는 하나의 엑스 이벤트야. 나는 백궁에 가져가는 파일을 하나 만든 거예요. 아, 이런 인간들의 자유의지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걸 내가 봐야 돼. 그 파일 뚜껑을 열어본 거야. 알겠죠? 나는 여러분하고 다른 것이 그 많은 지구에서 추억을 가져가서 나중에 새로운 별들을 만들 때 쓰는 거예요. 새로운 인간을 창조할 때 여러분의 두뇌를 수정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유의지는 건드리지 않아. 보장은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내가 다 겪어서 그 엑스 이벤트를 모아가지고 하늘에서 새로운 아름다운 비열을 또 만들어내니까. 알겠죠? 그래서 하나의 내가 일어난 최사랑과 일어난 일은 재채기 하나 하는 정도예요. 알겠습니까? 그건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서로 신뢰를 다시 쌓아가면서 대선 때까지 또 대선 이후에 서로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서로 돕고 하여튼 그 부모님을 봐서라도 세상은 훌륭한 가수가 돼야지 뭐 어떤 루머에 휘말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나는 큰 인간들과 그릇이 다릅니다. 그릇이 상당히 내가 커요. 사람들은 왜 저런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팍 줘서 쓰러뜨리면 될 텐데 이러지만은 나는 그렇게 여성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여성 시대가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성들을 우리가 한 사람의 여성이라도 그거 나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 여러분 감정과 나는 조금 달라요. 나는 어떤 사람이 나를 막 약을 올려도 모든 원인을 신인이 공부하는 거지 그걸 감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최사랑도 여러분 보기에는 저 최사랑이 보이는 저게 최사랑이 다가 아니에요. 저게는 과거의 최사랑, 전생의 최사랑, 현재의 최사랑, 미래의 최사랑 다 복합되어 있죠. 그래서 저게 융합체입니다. 융합체. 그래서 인간을 볼 때 다 봐버리면 여러분 눈으로 봐버리면 그거는 부정견이야. 정견이 아닙니다. 바르게 보려면 그 사람의 현재가 그 사람의 다가 아니라는 거. 항상 융합체라는 거.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섞여 있고 전생과 현생과 내생이 섞여 있고 이 선과 악이 섞여 있고 양변이 섞여 있어요. 좌우 양변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양변이 섞였다는 걸 깨달으면 정견이라. 근데 그걸 한 변만 있다고 보면은 정견이 아니에요. 사견이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사견으로 사람을 보고 위선을 짓습니다. 그래서 양선을 못 지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견을 보려면 중도를 봐야 돼. 그 중도를 보려면 여기 우리 무극 대도 의장님이 계시지만 중도를 보려면 무극을 봐야 돼요. 그럼 무극을 보게 되면 대도가 보여. 무극을 보지 못한 자, 자와 음과 양만 본다면 따로 양 따로 봐버리면 대도가 될 수가 없어. 무슨지 알죠? 무라는 것은 반드시 유가 있는 거야. 불완전한 요소야. 알겠죠? 그러니까 유라는 것도 불안한 요소야. 무가 따라다녀. 재산이 많다. 언젠가 걸베이가 될 수 있어. 항상 유에는 무가 따라다니고 무에는 유가 따라다니니까 공포가 있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와 무의 중간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유무 쌍종을 깨닫고 유무 양변을 볼 줄 알면은 그게 정견이고 그것이 대도고 그것이 무극이고. 우선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최사랑 하나를 바라볼 때 뭐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되고 저 사람의 아버지는 훌륭한 사람이고 자수성가한 사람이고 공부 독학을 해가지고 공부할 형편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 독학을 해가지고 군수 엄장까지 올라갔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서 공무원이 되어가지고 여생을 보내신 분이 80몇 살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기 전에 내가 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과도 척을 맺지 말고 그 원인을 중도에서 찾아야 돼. 중도. 선으로도 보지 말고 악으로도 보지 말고 양변을 없애야 돼요. 정견으로 바라보라. 정견으로 보면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은 언젠가 악할 수가 선해질 수가 있고 선한 사람은 언젠가 악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하다 악하다 논하지 말고 포용해. 내가 바뀌면 돼. 자기 자신이 바뀌면 돼.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견, 바로 보는 걸 가져야지. 전부가 다 편견으로 살아가면서 싸우고. 내가 국회를 왜 싫어합니까? 편견으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사견이나 편견은 물리쳐야 됩니다. 오직 정말 좌우 양변을 중도로 보는 눈. 알겠죠? 지금 우리 저 최사랑을 여러분 바라볼 때 90살 먹은 할머니로 볼 수도 있고 20대 처녀로 볼 수도 있어요. 쌍변으로 우리가 바라봐 버리면 중도가 보여. 아, 저 사람도 언젠가 늙어 죽는구나. 저 사람도 옛날에는 좋은 시절이 있었구나.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늙은 사람을 볼 때는 젊은 시절을 생각해 주고 젊은 사람을 볼 때는 늙을 때를 대비해 주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궁무진하게 아름다운 백궁으로 갈 준비를 해야지. 여러분들은 레벨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이 레벨이 진행되는 사람이 한반도에서 하늘궁에 온 사람들 뿐이야. 대단하잖아요. 다른 세계에 있는 레벨이 없는 사들, 레벨이 10에서 100까지, 150까지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윤회해야 돼. 수많은 세월을 윤회하면서 또 인간으로서 수천억 년을 억겁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지구의 종점이야. 이제 여러분들은 백궁으로 가요. 그래서 백궁으로 가는 사람답게 우리 고생하는 한 가수를 또 우리가 포용해가지고 서로 신인을 인간으로 볼 때 일어난 일이야. 알겠죠? 원효대사가 중입니다만은 그 원효대사가 설총도 놓고 그 100여 명의 여자를 만나면서 도통한 거야. 도통했어요. 알겠죠? 원효대사가 설총을 요석공주를 안 만나고 아기를 안 놓고 여기저기 바람을 피우고 안 다녔으면 원효가 없어요. 이해가죠? 거기서 깨달은 자들은 거기서 정견을 바라보게 되는 거야. 그런데 선 쪽에만 있다가는 정견을 볼 수가 없어. 악의 쪽에도 가봐야 정견이 보여. 알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하더라도 관대하게 봐주세요. 알겠죠?